아무리 기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버리는 신기술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리곤 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폰이죠. 요즘 시대의 옛날 피처폰을 보자면 그 시대의 감성 디자인과 악랄한 요금 버튼, 지금과 비교도 안되는 사양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용했었나 싶지만 피처폰도 삐삐라는 한때 잘나갔던 제품의 목숨을 끌어놨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줄 알았던 삐삐 회사가 아직도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살아남은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1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와서 그 편리함에 깜짝 놀란다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진동벨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 호출벨과 진동벨을 만드는 회사가 사실 삐삐를 만들던 회사였던 걸 아십니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삐삐가 최신 트렌드이자 핫한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파리파리 빨리빨리 0242 연인 사이 1842 원수지간 등등 삐삐 번호의 암호도 많이 알면 최고의 하프필이었던 시절 삐삐 제조사들은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성장하는 시장에다가 미국 수출길까지 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삐삐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시티폰과 휴대폰이라는 신제품이 나오면서 빠르게 시장에서 사라져 가버렸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세게 느껴버린 삐삐 제조회사 사장님. 그러던 중 미국 출장길에서 미국 식당 종업원이 진동벨을 이용해서 웨이팅하는 손님을 부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국내는 고객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시간이 되면 알아서 주문 제품을 찾으러 오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거꾸로 고객은 줄을 서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사업장 직원이 제품을 준비해 고객을 호출한다면 정말 획기적이겠구나 싶었어요.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기다리는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사업장이야말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또 삐삐나 진동벨 모두 RF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희는 뛰어난 RF 기술을 갖고 있고 이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베이징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기존 통신기기 시장에서 휴대폰에 밀려 사장되어 가던 기술이 틈새 시장 공략의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있다고 해도 제품을 구현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IC 칩부터 배터리, 모터 같은 주요 부품 개발에 모터의 크기와 회전수, 진동 크기 등 세부적인 조건 등을 수십, 수백, 수천을 테스트하며 제품 개발에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해외에 팔려면 국가별 통신법에 맞춘 조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원리는 같다고 해도 이를 제품화하려면 그에 맞는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노력 덕분에 2002년 삐삐 만들던 리텍은 진동벨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먼저 시장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동벨에 익숙한 미국 시장에 먼저 뛰어드는데요. 이때 우연한 계기로 한국산 진동벨이 한국에 알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는 2000년대 중후반 패밀리 레스토랑이 뜨기 시작하던 시기, 당시 한국 아웃백 회장이 미국 아웃백 본사에 방문했다가 진동벨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리텍의 진동벨은 국내 아웃백을 시작으로 한국 시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또 한 번의 호재가 터지는데요. 때마침 한국에 카페 문화가 불면서 진동벨 수요가 또 한 번 폭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동벨이 손님의 음료를 셀프로 픽업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셀프 픽업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동벨은 모양과 형태, 색깔, 쓰임 용도가 국가별로 다르고 업종별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 그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 새로운 기술에 밀려 망할 뻔했던 회사와 기술이 생각의 전환과 틈새 공략으로 지금은 국내 시장 점유율 80%의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말은 기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위기에 굴복하지 말고 기회의 창을 열어 발돋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